쪽으로 안 진다 가요. 그 완전히 사람 왼쪽잡이 돼버지 막. 차은태 씨에게 뇌졸중이 찾아온 건 지난 2002년. 하지만 처음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지럼증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이제 야야 내가 좀 어지럽다. 속이 미식거린다. 내가 좀 붕 떠가 있는 것 같다. 붕붕 떠서 걷는 것 같다. 속이 막 앵꼬 갖고 뭐 들어가 있는 게 막 처음에 토해내고 이래도 계속 앵꼬 들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래 기가 탁 나가버려. 기가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기가 소리 나는 아니 귀 안에서 소리가 왜 그림 자꾸 나는 게야. 20년간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며 잔병 치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차은태 씨. 혈압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인근에서 씨름왕으로 소문날 만큼 알아주던 건강 체질이었다. 귀 안에 있는 어지러움 신경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차은태 씨에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 심한 어지럼증과 이명, 청력 손실만이 보이는 전형적인 귀로 인한 어지럼 증상이었다. 하지만 고혈압과 나이를 고려해 MRI를 촬영했고 결과는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3일째 언어장애와 오른쪽 안면마비가 발생해 다시 MRI를 촬영한 결과 숨골과 손외에 뇌경색이 나타났다. 차은태 씨에게 극심한 어지럼증을 불러온 원인은 바로 뇌의, 즉 속귀의 혈관이 막힌 뇌의경색이었던 것이다. 첫날에는 뇌의염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뇌의염이라는 것은 뇌의에 염증이 오는 소견으로 뇌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뇌의경색과 똑같습니다. 첫날의 증상은 뇌의 속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의 원인이 염증이 아니라 혈관이란 말이죠. 실제로 상당한 비율의 손해경색 환자들이 첫날 MRI에선 정상 소견을 보였지만 4일 이내에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록 MR에서 정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진 노년층에서 급작스러운 청력 장애와 심한 어지러움이 오면은 이것을 뇌의경색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역시나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는 문옥자 씨. 지난밤 토할 것처럼 메스꺼운 증상과 함께 갑작스레 시작된 어지럼증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눈을 못 떠요. 그 귀가 돌아 눕거나 숨어는 걸치를 못 들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초저녁에 라면을 드셨다고 했는데 체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체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지럼증을 너무 호소하시고 뭐 걸어다니질 못하시니까.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문옥자 씨는 혼자서는 발걸음을 떼기 힘들 정도로 심한 자세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 아우, 지금 보면은 말도 약간 어두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심 잡는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환자분 자신도 이제 빙빙 돌아가는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눈 소견을 보면 이제 눈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앉은 소견도 보이고요. 갑자기 발생한 손해경색증 가능성이 많아 보이시는 분이세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말 뇌경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MRI를 촬영하는 것이 급선무.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의심 증상과는 달리 MRI 결과는 정상이었다. 손해를 비롯해 어떤 부분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옥자 씨에게 그토록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중추신경계통의 중심 잡는 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그런 급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이셨습니다. 하지만은 MRI상에서는 뭐 별다른 이상이 안 보이시는 그리고 증상이 몇 시간 이후에는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시는 그런 일과성 허혈 발작증이라고 하는 그 혈관이 이제 살짝 막혀서 그 막힌 순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게 다시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음 날
다시 만난 문옥자 씨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좋아져 있었다. 보조기구를 이용해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어지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표정도 사라졌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좋아지셨습니까? 같아요? 그때하고 비교하시면. 어제는 혼자서 일을 쓰지도 못했어. 일어날 때 좀 어지러해서 그러지 괜찮아요. 이거부터 30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옥자 씨에게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각종 성인병을 막는 철저한 생활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않고 두었을 때 무려 17.3%가 3개월 안에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다는 거는 이 환자가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 일종의 이제 경고 사인처럼 받아들이셔야 되죠. 앞으로 이제 그 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나 고지혈증을 컨트롤을 아주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발레의 대표적인 동작들 가운데는 홱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홱대는 왼쪽 다리를 들어서 회초리처럼 휘두르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발레리나는 무려 32차례나 이 홱대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홱대를 돌 때 발레리나는 어지럼증을 막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한 점을 정하고 그곳에 시선을 모음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32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수많은 연습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이상으로 찾아온 어지럼증 역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 뒷산을 오르고 있는 정승묵 씨. 건강을 위해 걷고 있긴 하지만 그는 이렇게 걸을 때마다 다시 걷게 된 자신이 대견하고 감사하다. 정말 그 당시에 걷는 그 상태였다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난 생각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산에를 와서 산책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고 행운이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한 두세 병 못 먹은 사람이 갈지자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게 됐었죠. 이렇게.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는 정승묵 씨. 그 시작은 역시 어지럼증이었다. 바닥을 이걸 딱 밟는데요. 내 발이 바닥에 밟히질 않아요. 그냥 허공을 밟는 것 같은. 7, 8번도 더 했다고 그래요. 구토를. 더 하는 거예요? 예, 그 헛구역질을.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죠. 건축 설비 일을 하던 정승묵 씨에게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온 건 6년 전. 뇌출혈 때문이었다. 중환자실에서 16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겨우 깨어났지만 전과 같은 균형 감각은 회복되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깨어나면은 대부분 이렇게 뇌출혈이나 뭐 수술 오면은 좀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데 전혀 걸음을 못 걸더라고요. 다리를 띄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예. 균형이 안 되니까. 발걸음 떼시면 어떻게? 넘어지지. 넘어져 버려요. 이걸 잡고 있어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했지만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몇 발짝 걷는 게 전부.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균형 감각에 진전을 보인 건 재활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활치료를 했죠. 혼자 스스로도. 그 첫 번째 방법은 공을 이용한 운동. 병원에서 배운 그대로 수시로 공을 던지고 받음으로써 여러 돌발 상황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혔다. 균형 감각이 없을 때는 이 공을 잡기 위해서 내 몸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서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꾸준히 한쪽 다리로만 중심을 잡고 서는 연습을 통해 떨어진 균형 감각을 회복. 이제는 서서 바지를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내가 바닥에서 30초 1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폰지나 베개 위에 올라가서 5초, 10초를